자, 깨지지 않는 강조 독해.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봤기 때문에 이 교재에 대한 내용을 실전에 적용하는 기출에 적용하는 기출편입니다. 우리 이 수업이 실전과 기출로 이제 같이 양날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양날개. 이 양날개를 장착하면 어디로 간다? 합격으로 뿅뿅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볼 대학교는 건국대학교 요겁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조금은 있어. 근데 우리가 톨 마인드 유형은 좀 빨리 푸는 게 관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실전에서 여러분들 풀었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교재했을 때 2번 지문 기억나? 우리 교재 2번 지문 소재가 뭐였어? OCD 지문 기억나니? 그리고 10번 지문도 기억나? 10번 지문 방금 했었던 최면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기억나니? 근데 그 지문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문단이 쭉 나눠지면서 뭔가 이렇게 에피소드나 예시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면 그 외의 부분이 주제였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쭉 봤을 때 뭐가 보이냐면 for example이 딱 보여. 딱 세 번째 문장만까지만 해도 for example이야. 그래서 내용이 무조건 뒤바뀌어지지만 않는다면 이 글의 제목은 다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제일 많아? 제일 많은 건 뭐예요? labors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쭉 보면은 labor, 그리고 labor이 뭐 이름 갖는 거 아니니? name 이렇게 나와. 따라서 1번 문제 정답 그냥 진짜 과감하게 미친듯이 한번 도전해보자. 정답은 왠지 1번 아니면 5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렇게 좀 추격하면서 가는 게 실전에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정말 좀 과감하게 도박하듯이 풀어야 되는 게 사실 이건 도박은 아니죠. 도박은 그냥 냅다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거고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추론을 좀 했잖아. for example이라고 하는 걸 잡고요. 요거 반복되는 단어를 잡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몇 개는 있어야 돼. 몇 개? 2개. 딱 2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2개를 갖고 그렇게 풀지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 40번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2개는 꼭 그렇게 풀어야 돼. 2개는. 틀려도 좋으니까 2개는 꼭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쪽 보면은 정답이 1번인지 5번인지 아니면 그 외의 것이 또 있는지.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왔는데 발견했겠지? 뭔데? like도 아니고 unlike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잘 봐. 이런 의미야. 다른 그 어떤 종들과도 다르게 사람은 다음 같은 능력을 갖고 있대. 언어를 사용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사물을 labors라고 해서 명칭화하기 위해서. 그럼 label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뭘까? 꼬리표를 부착하다, 명칭을 다루다, 분류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물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은 못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적 힘은 바로 대절인데요. 이러한 힘의 부분은 바로 대절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식별 가능하게 다양한 사물들을 같은 이름으로 묶어버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해석의 팁. discernible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discernibly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 discernible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식별할 수 있는 이란 뜻인데 대부분의 형용사에 ly가 붙어버리잖아. 그러면 굳이 형용사의 의미를 해석 안 해.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되니? 뭐라고 하면 돼? 그냥 매우라고만 해석하면 돼. 매우. 엄청나게 매우. 그게 오히려 실전에서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매우 다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매우 다른 물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버린대. 아, 이게 바로 명명을 하는 힘이구나. 명칭화시키는 힘이구나.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뻔한 내용 아니니? 겉보기에 완전 다른 것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다 이거야. 겉보기에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버린다. 근데 여기서 나무가 나왔어요. 아, 그럼 나무가 겉보기에 다른 건데 하나로 묶어버린다? 끝!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잠깐만. 꼭 똑같은 내용의 반복인 것 같은데? 그럼 1번 문제 정답은 5번에 효과적인 방법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함정이라는 건 느낌이 와요. 이런 내용 열거로 하나 둘 셋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정답 1번 맞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개 지문만? 2개 지문만.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봐보자. 이건 참 좋은 생물학적 지문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볼게요. 예를 들면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인간은 명칭화시켜서
분명히 다른 녀석인데 한 그룹으로 묶어버린대. 자, 예를 들면 바로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자연에 있습니다. 판명나다시피 우리가 나무라고 불리는 바로 그러한 나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은 관련성이 떨어져요. less, relate to 각각 관련성이 떨어진대. 뭐보다 그것들이 다른 식물들, 이를테면 우리가 관목이라고 부르거나 식물이라고 부르는 꽃들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러한 식물들과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어렵지? 이거 보고 딱 와닿을 수 있니? 딱 무슨 말인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해? 잘 보세요. 시험 문제는 딱 이렇게 나와. 나중에 이게 영어로 나오겠죠, 이게. 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 테스트로 주말에 비대면으로 이제 시험을 볼 건데 할 수 있겠니? 뭔 의미인지? 자, 다음 주 밑줄 B를 선택한 거 고르세요. 밑줄은 바로 저걸 쳤어요. 나무들 각각의 관련성보다 관목과 꽃들에 대한 나무의 관련성이 더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잖아. 항상 복잡하잖아. 정답 몇 번 같아? 아까 나무 각각의 관련성이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방금 1번 읽고 고민해 보세요. 쌤네 작업을 하고 있을게. 자, 여러분들은 10초, 20초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나무가 이렇게 있고. 자, 하고 있습니까? 이 표현력. 정답 몇 번? 몇 번 했니? 자, 오랜만에 눈빛으로 말해요라는 뜻입니다. 눈빛으로 봐. 빨리 눈썹을 몇 번 횟수를 이렇게 들어 올려. 몇 번 했어? 몇 번 했니? 이런 게 할 수 있어야 돼. 정답은 D번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각각의 관련성보다 관목과 꽃들에 대한 나무의 관련성이 더 가깝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은 나무들은 지네들끼리 관련성이 사실은 별로 없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오히려 나무처럼 보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요 나무처럼 보이는 요 녀석이 사실은 오히려 한편으로 다른 녀석들과 더 관련성이 더 많다. 이렇게 된 문장이야. 이해되니? 쌤이 실제 예를 보여줄게. 이게 실제 예를 들면서 디테일한 정보를 주고 너희들한테 설득하는 걸 데몬스트레이트라고 표현해. 얘가 뭐냐면 대나무예요. 자, 얘는 그냥 느티나무라고 하자. 뭐 느티나무 그냥 해. 받아들여 그냥 느티나무. 똑같이 우리는 나무라고 부른다. 근데 그거 알고 있어? 대나무는 식물학적으로 전혀 나무가 아니래요. 너무 배신감 느끼지 않아? 선생님, 그럼 이건 뭔데요? 이거 벽과 식물류래. 선생님 처음 알았어. 벽과 식물류. 그러니까 이게 미친 듯이 막 확확 자라는 거야. 나무는 그렇게 미친 듯이 못 자라거든. 얘는 1년에 막 자랄 때는 1년에 30cm, 50cm 그렇게 자라거든. 나무는 그렇게 못 자라. 근데 얘는 대나무라는 이름을 붙였어. 우리 인간이. 왜 그런지 아니? 완전 사실은 다른 거야. 얘네들의 거리가요. 달라. 있지. 달라. 너무 달라. 오히려 얘는 요거랑 좀 가깝지. 얘는 요거는 가까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상당히 다른 녀석들을 같은 이름으로 그냥 묶어버린대. 그러면서 나무가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무들은 지네들끼리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관목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꽃이라고 부르는 거랑 더 가까운 녀석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를 꽃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무로 불러요. 왜야? 인간이 그냥 그렇게 불러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니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러면서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자, 판명나다시피 말이죠.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관련성이 각각 더 떨어진대. 뭐보다 걔네들이 우리가 얘네들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무가 오히려 관목이랑 닮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관목이라는 게 뭐냐면 관목이 어렵다. 관목이 개나리나 진달래 따위를 생각하면 돼. 진달래.
그럼 걔네들은 뭔가 이렇게 줄기가 다 이렇게 얇게 나오지. 그런 걸 이제 관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어떤 것을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키가 크거나 줄기가 아주 두껍거나 그리고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 근데 요 세 가지의 요소 중에 두 가지의 특징이, 즉 키가 크다, 그늘을 제공해 주다, 이게 다 뭡니까? 바로 그것들이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나무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기적이지 않니? 지네들 편하게.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얘한테 말하겠지. 야, 너 새끼야, 너 밤부잖아, 밤부. 얘 트리라고 안 하잖아. 외국에서는 트리라고 안 해. 그냥 밤부야, 밤부. 야, 밤부, 너 뭐 하고 있어, 임마 거기? 너 일로 와. 아, 몰라. 인간 새끼들이 자꾸 여기 날 얘네랑 집어넣어. 왜? 몰라. 내가 그늘 제공해주고 뭐하고.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레이블링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요. 자, 바로 요거는 나무가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특성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고, 따라서 정말 어떤 것을 나무라고 만드는 거, 뭐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나무로 만드는 것은, 자, 여기 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톨 마인드 봤지? 그때 팝 아트 질문에서도 나왔었는데 not A, 그 다음에 but B, not A, but B, 이러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not A, but B. 그래서 분명히 어려운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빵꾸가 빵 뚫리지 않겠니, 보통은? 아니면 여기에 뚫리던가. 이 관계가 바로 식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보타니컬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식물학적, 굉장히 학술적인 단어야. 그래서 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 바로 식물과 인간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관계. 바로 이렇게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무를 나무답게 보이는 게 결국 인간과의 관계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레이블 명칭화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그룹 지어요. 바로 이러한 관계. 이러한 관계는 뭐와의 관계입니까? 뭐와의 관계요? 인간과의 관계가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KD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레이블 능력입니다. 인간의 레이블, 발음이 레이블 이렇게 돼요. 레이블링 능력은 말이죠. 레이블링 능력. 인간의 레이블링 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인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생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의, 즉 생물과 인간과의 관계, 이게 중요해요. 관계로 명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좀 이기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땡. 자, 그래서 아무튼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톨 마인드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